여러분, 서울 자영업자 지금요 어디나 할 것 없이 도심이든 아니면 조금 외곽이든 어디나 할 것 없이 죽을 맛이다. 아니 이미 죽고 있다. 아니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구독자분 중에 교대에서 PC방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제가 전화 인터뷰를 잠깐 동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PC방을 3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자영업자죠. 서민갑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죠. 대출을 받아서 나름대로 성공한 자영업자로 쭉 나가고 있어요. 월 매출이 적어도 1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을 7명이나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알바를 5명이나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요. PC방 업계에서는 나름대로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하고도 전화통화를 가끔 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2월 말부터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1억 2천, 1억 3천 하던 매출액이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대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떨어지면요. 지금 현재 인력 정규직 7명, 알바 5명, 나, 사장, 나, 내 동생 이렇게 운영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매출 0, 아니 이익 0. 이익이 0이 되면요. 금융부채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잖아요. 이분도 3개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원래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 운영했었거든요. 제가 소위 국밥집 때 만났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게 2개, 3개 돈 빌려서 그것도 1금융권이 안 빌려주니까 2금융권 가서 빌렸어요. 근데 지금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할 거 아니에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익이 제로가 되면요. 빚내서 상환해야 돼요. 빚내서 상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규직 7명, 알바 5명 중에 어떻게 하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요. 내 자식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늘 해서 PC방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두고 있어요. 7명이나. 굉장히 나름대로는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알바 5명은 줄여야 된다. 아니면 3명까지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 친구들 얼굴을 마주치니까 도저히 줄일 수가 없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지금 고민한대. 진짜. 내 자식 같은 애들 눈망울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흑흑하고 울컥해진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분은요. 제가 이름을 밝힐지 안 밝힐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지금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들어오셨으면 본인이 밝히실 거예요. 그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해요. 솔직히 제가 봐서는. 제 경제방송을 지금까지 계속 듣고 계시고요. 선제적 대응에도 굉장히 강하고요. 경제 지식이 강하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도 월등히 나은 사람이에요. 저보다도 월등히 나은 사람. 그런데 이 코로나19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PC방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이게 뭐 대안을 마련할 수도 뭐 선제적 대응할 방법도 없고 매출이 이렇게 40% 이상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분도 고뇌에 차 있습니다. 고뇌에. 이게요. 이분은 잘하는 분이에요. 40% 매출밖에 안 줄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90% 이상 매출이 뚝뚝 떨어진 것도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예. 사대문 안에도요. 맛집들이 많거든요. 특히 한정식 집들 인사동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종로 뒤편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한정식 집들 많아요. 저도 많이 가본 곳도 많고요. 아주 유명한 38년 된 맛집 은성이라고 있습니다. 은성. 예. 저도 몇 번 가본 곳인데요. 와. 여기요. 1일 평균 매출액이 적어도 250만에서 300만 원 하던 데인데 지금 30만 원 한답니다. 30만 원. 90%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90%. 그러니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하는 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PC방 그 사장님처럼 뭔가 인원을 줄여야 되겠는데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하면서 그 일했던 종업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부대꼈겠어요. 예? 정이 다 들어있죠. 정이. 지금 한 달에 고정비가 6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는데 매출 하루에 30만 원에서 어떻게 갚느냐 이거예요. 정부 대책이요? 임차료 낮춰준다고? 아이고 웃어요 웃어. 임차료 낮춰준다고 건물주가 그게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낮춰주나요? 안 낮춰줍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경영애로 자금 준다고 하니까 마구마구 신청해요. 마구마구. 진짜 마구마구예요. 왜냐하면요. 메르스 때하고 비교해보면 무려 8배, 8배. 8배 말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메르스 때는요. 2,400억 원의 경영애로 자금이 신청이 됐었는데 예, 이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집계입니다. 이번에는요. 1조 9,816억 원이 됐답니다. 건수도 38,251건이에요. 그야말로 비교할 수도 없는 역대급이 역대급. 지금도 빚이 있지만 받을 수 있으면 일단 받아놔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와,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요. 우라통이 터져요. 저도 단 한 번도 제가 기자 생활이 30년 했는데 예, 단 한 번도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무능한 정부를 또 보지도 못했고요.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요. 진짜 꽝이에요. 꽝. 청와대도 기획재정부도 한국은행도 제대로 대응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대로 대응하는 데가. 제대로 대응해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살 수 있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이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은행 일치가 돼야 돼요. 은행 일치가 돼야지 안 죽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이 정도면 여러분 저도 국밥집을 해본 사람으로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실감, 창살 없는 감옥에 앉아서 있는 그 상실감은요. 아마 어떤 표현으로도 표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안 아프던 몸도 아프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짜증도 나고요.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바보가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로 점점 몰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좀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요. 좋은 소식. 예. 오늘도 여러분 제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계속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이 닿는 한 말입니다. 이 사태에서는요. 제가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만큼 아픔을 줄여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저도 저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쇼핑몰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예, 요즘 그 대부분의 제 영상이 노딱 다 붙습니다. 노딱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장사꾼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차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